네, 하다가 좀 코앞으로. 너 줬어? 네. 미안. 그거 일단 그냥 같이 쭉 봅시다.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뭐 1번부터 보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때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돼? 아 진짜 이 순서는 항상 지켜줘야 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인수분해를 할 때? 공통인수. 차수? 두 번째 공통인수를 다 묶었어.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 공식인지. 세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통인수 확인하고 공식인지 확인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특이식인지 뭐 보기차식인지 또는 대칭식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그러니까 그건 생략할게. 그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차수를 확인해야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착각하고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야 보통? 분명히 차수가 낮은 미지수를 찾고 그 다음 그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무작정 내림차순 정리를 하려고 해. 그럼 봐봐 1번도 봐봐. 1번도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A, B, C 중에 누가 차수가 제일 낮아? B가 제일 낮지. 그래서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B 제곱으로 묶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그리고 그 뒤에 애들이 뭐 그냥 그 뒤에 애들도 그냥 니들 묶고 싶은 대로 묶으면 돼. 그래서 뭐 A 제곱 A 플러스 C 더하기 뭐 C 제곱 A 플러스 C. 사실은 이 뒤쪽도 웬만하면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 얘는 뭐 A 더하기 C가 이제 공통인수가 보일 것 같으니 이렇게 묶었다 정도로 지나가주면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가 요걸 해내고 나야 뭐 공통인수가 보이고 말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2번을 봤을 때 너희가 식변형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일단은 뭐가 보여?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이 보이지? 그럼 이걸 보면 너희가 뭘 떠올려야 돼? 얘를 가지고 뭘 떠올려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제곱 마이너스 2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너희가 요거까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요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 얘가 보여 안 보여? 문제에 여기 말고도 얘가 하나가 더 보이지? 얘가 하나가 더 보이지? 그래 너희가 요 공식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전체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A 뭐야?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플러스 2배 ABC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까지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요까지 괜찮아? 아니 요게 왜 이렇게 되나요? 그거는 질문의 대상은 아니야. 왜? 나는 그냥 뭐 했을 뿐이야. 얘를 공식에 의거해서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뿐인 거야. 됐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얘들아 내가 이 첫 번째 거를 활용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로 묶고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묶일 거거든? 위에 거가 A사선 더하기 B사선 더하기 C사선 대신에 너네가 이것만 대입해보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 보일 거야.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럼 이제
부분은 내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뒤에 이 부분은? 뒤에 이 부분 위에서 뭐라고 써 있는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됐어? 아 여기 제곱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인 거지? 그럼 너희는 이제 뭐가 뭐야? 여기도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 가운데는 마이너스. 뭐 하면 돼? 합차 쓰면 되지? 합차 쓰고 나면은 뭐 어떤 결론 정도를 너희가 내릴 수 있을 거야? 곱셈 공식을 알고 있다면? 됐어? 왜 뭐가 문제야 또? 왜? 자 봐봐. 지금은 너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빨리 못 따라왔다면 믿고 다음에 해보면 돼. 왜 저렇게 나오지를 지금 고민해서는 안 돼. 지금 이 순간 너희가 1 빼기 3이 마이너스 5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마이너스 2라고 썼으면 마이너스 2라고 일단 믿고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거 봐봐. 내가 너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를 너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가 요 순서대로 인수분해를 천천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여기 사이에 곱사리를 무각대 보기차식이랑 대칭식이 낀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근데 그거 외에 지금은 일단은 뭘 연습해보자라는 거야.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수 정리하는 문제들을 연습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반드시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수 정리를 해야 그 뒤에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보인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이건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수 정리야? 아니야, 이건 공식 얘기야. 근데 공식 얘기인데 너희가 모를 만한 공식이 뭐가 있어서 그냥 써줬을 뿐이야. 여기 이 친구가 있어서 그냥 써줬을 뿐이야.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친구를 떠올려서 이거 비슷한 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게 전부야 그냥. 됐어? 뭐 이거 뭐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게 아니라 글씨가 많은 것 뿐이지. 그냥 곱셈 공식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막 글씨가 많다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너희한테 전달할 건 이거 한 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를 해야 너희가 문제가 안 무섭지. 그 다음 3번. 얘들아 3번에 조건 나는 너희 눈에 뭐가 보여 일단? 조건 나는 약간 별개로 좀 다루자. 조건 나는 저거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순 정리가 되어 있나? 그게 일단 첫 번째 확인. 그렇게 되어 있니? 얘들아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순 정리가 되어 있니? 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 뭘 파악하냐면 그 C 제곱이 C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C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렇지, C에 대한 2차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럼 이제 너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공통인수로 묶이나? 어차피 2차식이면 봐봐.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면 X자 인수분해를 하겠지. 근데 X자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공통인수로 묶이나? 혹시 공통인수가 봐봐. 의심할 만한 공통인수는 뭐가 있어? A-B. 근데 A-B로 다 묶이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 나는. 됐어? 그럼 봐봐. A-B로 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이 뒤쪽이 C제곱 플러스 뭐 몇 C 더하기 뭐시기 이런 걸로 나오면 무슨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X자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생각들을 해내야 너희가 인수분해에서 안 흔들릴 수 있어. 물론 조건 가와 나는 인수분해하지 않고 애들은 찍어서 문제를 풀어. 인수분해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인수분해를 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봐봐. 요거야. 조건 나도 마찬가지고 조건 가도 마찬가지인데 나가 조금 더 편해서 나를 먼저 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 정리를 했어.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몇 차야? 2차. 2차인데 얘랑은 좀 다르지. 얘는 2차항 있고 나머지는 상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2차, 1차 상수가 다 있지. 그럼 이제 너네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얘는 X자 인수분해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단 그 전에 뭐부터 하라고? 통차항 계수로 묶어내던가 아니면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던가 그 작업부터 하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너희가 의식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지 못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조건 가는 너희가 차수 확인해보니까 어때? 일단 공통인수를 묶을 거 놓고 차수 확인해보니까 어때? 다 ABC가 3차지. 그럼 뭐 해야 돼? 한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선순 정리해보면 되지. 그럼 봐봐. 그렇게 내림선순 정리를 A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 제곱항을 나는 보통 이렇게 묶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A가 들어가 있는 항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 뭐
B 제제곱 더하기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는 한 몇 개짜리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몇 차짜리 얘기를 한 거야? 3차짜리 얘기를 했지. 아니 2차짜리 얘기를 했지. 그럼 얘는 내가 몇 차짜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3차. 여기 지금 A 3승 A 제곱 A 상수 다 있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다 너 뭐 하라 그래? 조립조법 하라 그러지. 근데 조립조법이 아니라 이렇게 트라이를 하면 대부분 묶여. 두 개로 나누면. 그러니까 봐봐. 여기 두 개로 묶으면 A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묶이지. 이거 정도 보이지. 그럼 이제 너희가 뒤에서 뭘 애쓰면 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뒤에 인수로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A 제곱이 인수로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A 제곱은 이미 여기서만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인수로 있겠거니 생각을 해주면 돼. 안 되는 경우는 없어. 언제 써먹을 수 있다고? 3차인데 온전히 형들이 다 있어. 이럴 때는 두 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뒤에도 어렴풋이 뭐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어차피 지금 A 빼기 B 빼기 C가 나오면 이쪽이 뭐로 묶이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이고 뒤에가 어떻게 묶이겠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묶이지 않을까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인수분해 진행을 해주면 돼. 그래서 됐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고쟁이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요 3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립조법을 나도 쓰라고 권유를 할 거야. 나도 안 보이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3차가 나왔을 때 시작해봐야 될 건 두 가지야. 요거 말고 이제 고쟁이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언급할 게 한 가지 정도가 더 있어.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2차가 나오고 3차가 나왔을 때 모든 항들이 다 존재하는 경우 2차는 공통인수로 묶고 x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3차는 총 항이 4개니까 몇 개씩 묶으면 순서대로 2개씩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보일 거다. 그걸 좀 생각을 해달라고. 나중에 인수분해 못하겠어요. 죽여버릴 거야 진짜. 오늘 안 듣고 오늘 거 안 듣고 인수분해 모르겠어요 하고 가져오기만 해봐. 너희가 못할 만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 내용들이잖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다음에 이제 틀릴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7번. 두 번째 건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 얘들아 7번 유형은 니들 눈에 뭐가 보여야 돼? 이제? 니들 눈에 7번 유형은 뭐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완전 제곱식. px 플러스 2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좌변이 완전 제곱이잖아. 좌변이 완전 제곱이면 우변도 뭐야? 완전 제곱이겠지. 됐어? 그럼 판별식이 0이다를 썼을 때 a 값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요거 같은 경우 a 값을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 요소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어. 자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1이잖아. P1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확인해 보면 되냐면 내가 이쪽을 fx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fx가 몇 종류가 나와? fx가 그치 f1x와 f2x로 나뉘지. a가 4일 때랑 a가 마이너스 4일 때로 케이스가 나뉘지. 근데 이제 내가 p1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돼? p1, p1 1과 p2 1 값이 같지 않다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돼. 같지 않다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엔 다를 거고 이거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냥 뭐 해보면 돼. 양변에 뭐 대입하겠다는 소리야. 양변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p를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변에 1을 대입을 하면 p1 더하기 2의 제곱은 뭐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p1의 값이 뭐 아니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뭐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런 게 몇 개가 있었어? 2개가 있었으니까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고 걔네들 다 더하면 그냥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8. 왜? 너네 이거 2개 더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런 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인가?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다 구해봐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A 값이 뿔마사 이렇게 A 값이 서로 다른 게 2개가 나왔으면 1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다르게끔 구성을 할 거야.
근데 그걸 막아둘 수도 있기는 하지. 우연히 그냥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게끔 만들면,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달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겹칠 수도 있잖아.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의 함수값이.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돼서 요거까지만 확인하고 나면은 뭐 계산 과정이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요거까지 확인을 했으면 그냥 요거 값 구해서 더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야? 계산을 할 때 중복된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정도를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고, 중복되는 게 안 나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냥 사실 여기가 2잖아.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다 인셈 친 거야? 4개 있다 인셈 친 거지. 그래서 그래, 뒤로 넘겨봐. 8번. 8번은 답이 몇인가? 판별식 쓰면 A 값이 2개가 나올 거야. 그럼 8번은 답이 몇인가? 마이너스 12. 아, 근데 사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대충 풀 거면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냥 계산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 뿐이고,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더 중요한 건 뭐야? 이쪽에 완전 제곱식이다,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다가 보여서 우변에서 판별식은 0을 썼다.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0번. 얘들아, 그 9번 같은 거 문제 잘못 읽고 나한테 선생님 문제가 이상해요 하면 안 돼. 9번은 개수가 음수인 2차 방정식 px야, 얘들아. 그거 좀 체크해놓고 풀고. 다음 10번. 두 2차 방정식 px. 두 2차 방정식 px, qx에 대해서 조건 가에서 너희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돼. 조건 가에 우변이 뭐가 되어 있어?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좌변도 뭐 하면 좋다야? 그치, 인수분해를 기본적으로 하면 좋다야. 그래서 따라서 내가 좀 간략하게 쓸게. p 플러스 q 곱하기 p 마이너스 q 다항식이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얘가 x제곱 x 마이너스 2. 근데 이제 문제에서 p랑 q가 몇 차식이라고 주어졌어? p랑 q가 2차식이라고 주어졌는데 p 더하기 q는 확실히 몇 차식이야 맨날? 모르지. 최고차항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얘도 모르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도 2차고 얘도 2차가 될 수밖에 없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오른쪽이 4차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방금 요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 어쨌든 얘네들은 계산해봤자 맥시멈 몇 차인 거야? 잘 나와야 2차야. 2차 이하까지 상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얘네 둘을 곱했더니 4차가 나왔어. 그럼 2차가 확정인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얘도 2차라는 얘기는 이 p 플러스 q랑 p 마이너스 q가 어떤 인수들을 나눠 가진다는 거야. x 두 개와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요 인수들을 나눠 가진다라는 얘기지. 그럼 조건 나에서는 누구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 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 여기다가 뭐 넣어보고 뭐 넣어보래? 이 넣은 값이 1 대입한 값보다 작아야 된대. 오케이? 그리고 뭐까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너희 그럼 봐봐. 1 대입했을 때 값에다 절대값 씌운 값이 0일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여기다가 2 대입한 값이 1 대입한 값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절대값을 씌운 값이잖아. 그럼 이쪽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0이 되면 안 된다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자는 거야. 어차피 이거 케이스 나눠봐야 몇 개야? 얘들아 많아봐야 4개야. 정신 차려. 얘들아 많아봐야 4개야. 준혜야. 얘들아 케이스 많아봐야 4개야. 머리 좀 굴리라고 얘기했어. 케이스 많아봐야 4개야. 해보면 되지 너네가. 어떻게 해보면 돼? 얘가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뭐 나오냐? x-1,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4개잖아. 근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인 거야?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가질 수 없다야? x-1을 인수로 가질 수 없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얘는 누구만 인수로 가질 수 있어? x제곱만 인수로 가지거나 아니면 x-2만 인수로 가지거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지. 그러니까 4개가 몇 개로 줄어든 거야? 2개로 줄어들었지? 그럼 이제 이쪽은 인수가 x-1, x-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1 이렇게 되거나 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얘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으니까 얘 최고 차이 계수를 m이면 얘 최고 차이 계수는 n분의 1,
여기도 m이면 여기가 m분의 1 이렇게 설정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자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어차피 P 더하기 Q가 얘고 P 빼기 Q가 얘면 우리가 뭐랑 뭐를 다 구할 수 있어? 얘네 둘 더하면 P도 구할 수 있고 얘네들 빼면 Q도 구할 수 있지. 오케이? 근데 어찌됐든 저 마지막에 P3 더하기 Q3은 24 저거 쓰면은 M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서 조건 나를 활용을 해야 돼. 나를 활용을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잘 해주시면 돼요. 뭐야 M분의 1인데? M은 없었네. 이렇게 됐어? 여기서부터 너네가 선택을 하면 돼. 됐니? 또 검수를 하고 싶게 만드는구나. 얘들아 제발 의욕을 가지고 좀 해줘. 이거 회피할 수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서 나도 싫고 그런데 얘들아 이거 어차피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중학교 때 겪었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태도? 그런 거랑은 정반대여야 된다니까? 중학교 때는 너네가 그거 회피할 수 있었지. 또는 이제 대충 알아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어려운 문제들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다 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몇 문제 빼놓고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 논리 과정이 길 뿐이지. 너희가 견뎌야 되는 거는 그 모든 논리 과정을 하나도 안 놓치고 쭉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졸려. 처음엔 졸기도 많이 졸고 집중도 잘 안 돼. 근데 그렇다고 연습을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연습을 해야 어찌됐든 너네가 성장을 할 텐데 제발 놓치면 안 돼. 너희 놓치지 말라고 내가 똑같은 말도 여러 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겨우면 내가 내 원래 속도대로 빠르게 하고 중간 빠르게 해줘. 그리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붙잡고 물어봐. 지금 급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너네가 11번을 봤을 때 12번을 봤을 때도 사실은 케이스가 여러 개로 나뉘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케이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지? 됐어? 그러니까 11번 봐봐. 11번에서도 사실 뭐 px 더하기 qx랑 px 마이너스 qx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이 인수로 나눠 가지지. 근데 저 밑에 있는 정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p 더하기 q는 x를 인수로 가질 수 없다야. 왜? x를 인수로 가질 수 없다를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영이 되면은 12가 플러스 12.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걸러낼 수 있으면 돼 너네가. 그럼 13번은 저번에 너네 학교 시험 풀면서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지? 13번 했지? 기억 안 나? 얘들아 13번 수요일에 했어. 13번 수요일에 했어. 우연히 그때 오지 않았어? 네. 얘들아 13번은 했어. 혹시 내가 13번 설명했던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됐었다. 그럼 내가 13번 한번 다시 설명할게. 얘들아 13번을 무슨 식이라고 했어 저게? x 4제곱 마이너스 290x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걸 무슨 식이라고 했어? 보기차식. 저 보기차식은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x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 이때 알파 베타에 내가 조건을 안 걸었지. 허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된다 그랬어? 그냥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2차 방정식이잖아. 사실 2차 방정식도 유리수 조건 안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지만 필수 조건 아래 독소수 조건 아래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 따라서 보기차 방정식에 한 인수가 x 빼기 a였으면 다른 한 인수는 뭐야? x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나는 지금 인수 몇 개로 인수분해 해놨어? 3개로 인수분해를 해놨고 얘는 사실 인수분해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몇 개까지만 되도록 해놨어?
3개까지만 되도록 해놨으니까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니까 얘는 제곱 쓰면 안 된다지. 근데 문제에서 고맙게도 A의 자연수 조건을 줬고 스몰 b는 A제곱 곱하기 290 A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양수니까 얘도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되지? 그러니까 A 값으로 가능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해서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하지? 근데 여기는 A 값이 다 된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고. 얘가 뭐가 되는 순간 안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순간 안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뭘 조심해야 돼? 일단 최대 최소 구하는 과정도 조심해야 되는데 최대 최소는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거의 같을 때 최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14번 봐봐. 그러니까 14번은 서로 다른 몇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이번에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다음 16번. 얘들아 저거 꼭지점 몇 개야? 6개지. 그럼 면은 몇 개야? 8개인데 내가 위에 있는 4개의 면만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C, D, F.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4개의 면이라고 생각을 해줘.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B, C, D, F 이렇게 써주고 이 아래에 있는 D 아래에 있는 게 F다 이렇게 써주자고. 그럼 옆에 위에 있는 4개의 면은 어찌됐든 A로 묶이고 어떻게 써질 것 같아? BC 더하기 CD 더하기 D 더하기 EF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왜냐면 각 면에는 각 꼭지점에 써있는 수들의 뭐가 온대? 곱이 온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면 위에는 뭐가 오는 거야? A, B, C 이렇게 오니까 그 A, B, C 이렇게 오잖아. 여기는 모든 면은 누구를 공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A를 공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A로 붙고 나머지들은 그냥 골라서 몇 번씩 곱해준 거야. 옆에 붙어있는 애들 2개씩 곱해준 거지? 됐어? 그럼 F도 마찬가지로 얘네로 묶이지 않을까? 됐어? 그리고 나서 얘네 인수분해가 되게 안 되게? 위에 있는 애들 요 앞에 거 2개 C로 묶으면 B 더하기 D지. 뒤에 거 2개 1로 좋다. 뭘 잘못한 거지? F가 왜 나왔지? B, C, C, D, D, E B, B. 그럼 여기 C로 묶으면 B 더하기 D지. 여기 1로 묶으면 B 더하기 D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곱하기 C 더하기 D E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E 더하기 B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아 왜 이래? C로 묶고 B 더하기 되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아래쪽은 누구로 묶이고 F로 묶이고 얘네랑 똑같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F B 더하기 D C 더하기 2. 근데 얘네들 다 계산을 했더니 몇이 나온대? 105. 105니까 그거는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A, B, C, D, E, F가 모두 다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다 몇 이상이야? 2 이상이지. 2 이상이니까 얘네가 각각이 몇일 수밖에 없어. 3, 5, 7씩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 5, 7이거나 5, 3, 7이거나 뭐 7, 4, 5거나 이렇게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어차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누구 더하면 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18번. 18번에 사실은 첫 번째 풀이는 횟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2y 집어넣고 인수분해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 2y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는 상수항을 보면 되니까 난 너희가 이렇게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얘들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야. 저거 지금 3차식이니까 x에 대해서 어차피 x, y 둘 다 3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든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조립제법을 쓰라는 얘기야. 첫 번째 방법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상식적으로. 얘들아 문제를 읽어보면 저 3차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대? 내가 3차식 쓰고 있을 동안 문제 한번 읽어봐. 이 3차식이 어떻게 나왔대? 1차식 몇 개 곱해서? 3개 곱해서 나왔대. 그래서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3개래. XY에 대한 1차식 3개래.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XY에 대한 1차식이면 AX 플러스 BY야? AX 플러스 BY로 끝나? 그치, 상수까지도 쳐줘야 돼. 오케이? 상수까지도 쳐줘야 돼. 그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나 어차피 여기 계수 자연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거 잘 찍어볼게. 근데 잘 찍는데 근거가 맞나 봐봐. 얘들아 1차식 곱하면 항은 몇 차여야 돼? 만약에 x랑 y밖에 없어. 그럼 3차여야 되지. 몇 차야? 2차잖아. 그럼 얘는 꼭 누구랑 곱해진 애들인 거야? 상수랑 곱해진 애들이지. 그러니까 여기 3개 중에 상수인 항이 몇 개가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항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자, 다시 얘들아 원래는 여기에 상수가 하나도 없었어. 상수가 하나도 없었으면 여기도 xy만 있으면 다 미지수가 몇 차야? 3차인 항들만 나올 거라고. 근데 만약에 상수가 2개가 껴있었어. 그럼 몇 차인 항까지 나와야 돼? 1차인 항까지 나와야 되는데 1차 보여? 없어. 그러니까 여기 셋 중에 상수는 몇 개가 있다는 거야. 상수를 포함하는 항은 1개.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그 상수랑 곱해서 나온 애 아니야? 됐어? 그럼 상수가 여기 셋 중에 한 군데 여기에 이렇게 상수가 하나가 있다라고 쳐봐. 근데 그 상수는 몇일 수밖에 없을까? 1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만약 그 상수가 2였다면 얘를 2로 나눠봐. 개수가 정수가 안 나오지. 얘를 3으로 나눠봐. 개수가 정수로 안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상수는 항상 1이었겠구나. 됐어? 그럼 얘가 근데 운 좋게도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2x 플러스 3y y 플러스 x 플러스 2y. 야,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곱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2x 플러스 3y랑 x 플러스 2y가 한 번에 있었을까? 여기 나눠져서 들어가 있었을까? 그럼 내가 여기를 그냥 2x 플러스 3y라고 쓰고 여기를 x 플러스 2y라고 쓰면 끝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여기를 자연스럽게 x 플러스 y라고 쓰면 끝나. 왜?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야. 상식적인 건데 너희의 인수분해를 대하는 태도 차이. 얘들아,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야? 그럼 봐봐, 뭐도 나쁜 거냐면 너희는 루트 8을 2루트 2로 빼내는 것조차 잘못인 거야. 정석적으로 뭐 그리고 했어야 된다는 소리야. 니은자 그려가면서 8 쓰고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4 쓰고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이게 합법적이지 못하고 이게 아씨 저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럼 너네는 소인수분해도 그렇게 빠르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얘들아,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야? 아니야. 이게 가장 먼저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될 인수분해인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맨날 내가 조립제법을 쓰지 말라는 이유도 이런 거야.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도구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은 원래 했어야 될 것들을 못해. 야, 너네 방금 이거 인수분해 할 때도 X자 그리고 했어? 아니잖아. X자 그리는 게 원칙 아니야? 그런 거 어딨어. 한 번에 보이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한 걸 3차로 확정했을 뿐인 거야, 그냥. 오케이? 얘들아, 운 좋게 인수분해한 것도 맞아. 근데 어찌됐든 운 좋다라고도 할 수 없어. 원래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작성해놓고 전개했지 뭐. 작성해놓고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온 게 우연이야? 아니야.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나올 수 있을까?
없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올 수밖에 없어. 얘네를 전개를 했다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거 전개하면 몇 차 나와 그런 거 막 확통 때도 계속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어? 다 의도가 있었어. 고작 이 한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네가 식자차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누군가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잖아.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뭐라고? 차수라고. 기특한 대답이기는 했지.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너네가 얘네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면은 너희가 무작정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림차순 정리하기 전에 항상 뭘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차수부터 체크를 하고 여기서 이상함을 감지를 했어야 돼. 분명히 1차식 3개 곱하면은 3차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2차야. 그럼 상수항이 있는 항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고 상수항은 한 개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1차항이 없는 걸로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심심하면 시도를 해봐. 근데 나한테 선생님 안 돼요 하고 가지고 오지는 마. 무슨 얘기인지 알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마이너스 2y로 조립제법을 써봐. 그럼 뭘 하고 싶은지 너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19번. 얘들아 19번은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어제 잘 안 되던 애가 있어가지고 너네 19번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 첫 번째, 열심히 정사각형이 되도록 그림을 맞춘다. 두 번째, 루트 3을 x로 치환한다. 자, 얘들아 이것도 방금 저 문제랑 같은 맥락이야. 선생님 무슨 개소리십니까? 왜 같은 맥락이야? 얘들아 2차라는 게 넓이라는 게 결국 곱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개가 곱해져 있으면 2차, 3개가 곱해져 있으면 3차.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넓이잖아. 넓이니까 1차식 몇 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야? 1차식 2개가 곱해지겠네. 누군가가 미지수였다면 2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미지수로 설정을 하자라는 거야? 루트 3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자라는 거야. 왜? 루트 3은 제곱이 되니까. 다른 건 똑같은 숫자가 안 보이잖아. 물론 1도 있지만 1을 치환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나는 이거 항상 그림 맞춰왔다. 그래서 선생님 말에 납득이 안 간다.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따라 나오면 돼. 이거는 중국 이해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21번이 답이 안 나와 있어. 뒤에 21번 답이 x 더하기 뭐야? 그 뒤에 답도 이상한 게 있을 거거든? 그거 일단 풀어보다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 그러니까 너희 22, 23, 24 이거 할 줄 알아? 안녕하세요. 아침이구나. 22, 23, 24 할 줄 알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전체에서 가운데를 몇 번 빼? 3번 뺐으니까 완전히 가운데 있는 애는 몇 번 빠진 거야? 실수로 3번이나 뺐으니까 몇 번 더 해줘야 돼? 그렇지 2번. 됐어?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잘 하시면 돼. 근데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도 너희가 방금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 해줬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아. 꼭 이렇게 인수분해를 못해도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도를 한 번씩 해봐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내가 한번 하자. 얘들아 여기 24번 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 얘들아 24번이 결국 저 큰 게 y니까 y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더하기 2x 세제곱이 됐어? 그럼 얘 인수분해 하면 y 이렇게 써있겠지. 근데 여기 봐봐. y에 대한 3차 다음 바로 몇 차가 나왔어? 1차가 나왔지. 그럼 상수가 0이네. 그럼 이제 여기가 마지막에 어쨌든 2x 세제곱이라는 건 x, 2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9를 어떻게 가져가주면 돼?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나쁘다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하고 날먹해. 인수분해에 무슨 많은 힘을 쏟아. 알겠지? 그럼 너희 뭐 해야 돼? 뭘 쉬어?
무슨 애들이 체력이 이렇게 약해. 체력 좀 되는. 너 지금 한 거 정리해 빨리. 쉬었다가. 아,